그래서 이런 둘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부글부글 하죠. 셋째는 뭐냐? 서방 쪽에서 시장, 기술, 자본을 자꾸 옥죄어 오잖아.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지. 지금 중국 처음에 자기들 얘기는 안 했어도 우마오당, 그러니까 인터넷 여론 조작당 동원해가지고 처음에 하마스 엄청 지원하다가 요새 확 바꿨거든요. 요새 이스라엘 지지 쪽으로 우마오당 논리가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 왜 그러냐? 보니까 이거 하마스 쥐어 깨질 것 같거든, 결국. 그리고 미국이랑 여기서 더 관계 악화되면 안 되겠거든. 지금 시진핑도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바이든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가지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소용이 있나? 중국이 워낙 악화를 이거 자초했거든요. 하나는 반간첩법. 예. 그 다음에 또 번째는 이제 대만 먹어보겠다고 그 폭스콘 테르고한테 야, 너 그거 말이야. 지금 무소속 출마한 거 그거 빨리 접고 지금 후보 단일화해. 안 할라 그래? 너 폭스콘 너 세무조사한다. 세무조사하고 있잖아. 그 테르고가 이번에 이제 대만 그 대통령 선거에서 저걸로 출마했거든요. 무소속으로. 예. 전번에는 국민당 당내 경선에 붙었었고, 이번엔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네. 저는 국민당이나 이런 쪽에서 테르고가 후보 단일화 하든 못하든 이기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모르죠. 좀 두고 봐야죠. 아무튼, 중국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지금 이 외부 세계로 전쟁을 벌려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과 이걸 외부 세계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유혹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동아시아가 어떻게 하면 평화 만들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세계 경제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이제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라고 하는 이제 신간이 나와 있는데, 그게 헨리 파렐이라는 사람과 에이브 뉴먼이라는 사람이 둘 다 정치학자인데 그 두 사람이 지은 책인데, 백모가 한 얘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백모가 이제 제가 드려왔던 말씀 뭐냐면, 이때까지 이 타락 글로벌리즘 시대 때 글로벌 초초초 슈퍼 엘리트들이 한편으로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 펼치고 다른 한편으로 공화국, 주권 국가를 약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었다. 한 30년 가까이 1991년 80년대 말부터 하면 그때부터 해서 2016년까지.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뀌어서 이제 한번 이게 확 거꾸로 돌아가지고 특히 트럼프 때는 아니고, 트럼프 때는 과도기고요. 바뀌는 과도기고, 그것이 뭐다라는 게 딱 감이 나온 게 이제 우크라 전쟁,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으로 이제 감이 나오는 건데,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그러니까 주권 국가들이 가치지향성을 가지고 자유공화국으로 강화돼 가고, 그런 자유공화국으로 강화돼 가는 주권 국가들이 연대를 해서 세계 질서를 잡아나가는 방식. 그러한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그런 네오글로벌리즘으로 바뀌고 있다. 제가 그런 패러다임을 굉장히 오래 들여왔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제외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의 제도권, 만약에 저의 가설이 맞다면, 저의 주장이 맞다면 그 제도권의 가장 중요한, 가장 민감한 상류층의 초초초 상류층에 대한 얘기라서 이게 좀 이제 말하자면 표현하기가 거북살스러울 수 있는, 또 이런 거 잘못 표현하면 커리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그런데 그거가 이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헨리 파렐하고 에이브 뉴먼이 한 건 결국 뭐라고 보이냐면, 주장이 그동안 국가가 월가와 다국적 기업의 파워를
그동안 방치했어. 그래서 너희 월가랑 다국적 기업, 너희 글로벌 초대형 그 이해 당사자들이 너희한테 맡겨놓으니까 너희가 막 국가를 쥐어털고 뭐 중국이나 키워주고 야 이제 더 안 되겠다. 야 이제 경제 이 제도 이거 이용해갖고 이거 꽉 제대로 튜닝해서 이거 가지고 러시아도 제재 때리고 중국이랑도 맞서고 그래야겠다. 라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 자체가 월드 이코노미, 세계 경제 자체가 무기화됐다. 군사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리고 더 이상 월가나 기업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됐다. 그런 주장을 하는 책들이 나왔어요. 책이 나왔어요. 언더그라운드, 그러니까 지하 제국, 언더그라운드 임파이어라고. 그러니까 이 책은 글로벌리즘,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딥스라고 이렇게 글로벌리즘 비판하던 그런 거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글로벌리즘의 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네, 짧게. Sure. Basically, this book is about all of the arcane and often overseen parts of the plumbing that makes up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how those networks that we just take for granted have slowly been turned into a weapon, a tool of coercion that states are using to kind of battle the wars that they have with each other. So it's really taking what we think of globalization and turning it on its head. Instead of this thing for just peace and prosperity, it's turned as a part of how states conduct coercion and conflict. Well, I think we want to say that, there was a naive view that, of course, Thomas Friedman, he had that world is flat, the world is a web, not a wall, not the separation between great powers. And we want to say, look, that at the center of every web is a predator. It's a spider. And they use that web not just to disperse power, but to concentrate power. And so we do want to say, look, the way globalization is constructed is not to decentralize things. It often centralizes. So if you think about Apple or TSMC or JP Morgan, there are these companies, they're not trying to, disperse power. They're trying to concentrate the rents that they can get. And now states have woken up to that,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And they're using that structure, the way the networks are organized, to fight their battles. Yeah. 네. 그러니까 애플, TSMC, JP 모건 이런 초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어떤 게임을 펼쳐왔는지 이제야 국가 정치권 혹은 국가라는 컨셉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게임을 이해를 했고 오히려 그 게임의 방식을 자기 손아귀에 틀어지고 이제 국가의 아젠다를 위해서 그 힘을 쓰기 시작했다. 타락 글로벌리즘 때 다져놓은 세계 경제 네트워크를 오히려 가치지향 주권국가가 무기화해서 그걸 가지고 세계 질서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중국에 대한 차이나 디리스킹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게 한 4, 5년 이제 지나니까 또 3, 4년 지나니까 중국으로부터 엄청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차이나 오프쇼어링 현상이 있는 거죠. 차이나로부터의 나와서 인도로 가든 동남아로 가든 베트남으로 가든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중국의 기술이 안 들어가고 중국의 자본이 안 꼽히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고를 치면 경제 제재 때려버리고 중국의 식량, 석유가스 식량 이런 게 다 70%대예요. 해외 의존도가 70%대 넘죠. 식량 가스 쪽은 훨씬 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때려버리면은 경제 제재를 때리면은 중국은 사실은 굉장히 고생하죠. 예. 이게 석유가스와 식량을 수출하는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막고 저 정도인데 이걸 수입하는 데가 그러면 이제 골 때리는 현상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이제, 두 번째죠. 이런 게 세계 경제 자체가 중국을 억제하는, 중국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최강의 억제력이다. 지금 세계 경제 논리, 그거 자체가. 두 번째는 뭐냐면, 순전히 군사적으로 들어가면 중국과 미국을 딱 비교해 보면 딱 드는 생각이 리치가 다르다. 이 페더급, 라이트급 동시석권을 한 그 UFC에서 코너 맥그레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예, 리치, 그 자기 체급에서는 리치긴 걸로 유명해요. 같은 체급 안에서 리치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예, 예, 예. 그래서 자기 체급 안에서 리치가 한 5에서 10cm 더 깁니다. 누구랑 비교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면 이 리치의 차이분이 전체 리치, 이 체급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한 70여 인치 되는데 전체 리치에서 한 5% 정도 더 긴 거예요. 그 5%더 긴 거 가지고 한 5에서 4인치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한 5cm 정도 더 긴 거예요. 한쪽이 2에서 3인치 더, 2에서 2.5인치 더 긴 거거든요. 한쪽이 한 5cm 더 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절대적 그 우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5cm. 상대방은 아직 그 급소에 닿으려면 5cm가 부족한데, 예, 상대방은 5cm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5cm를 쳤거든.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다 이거지. 예. 근데 이제 이거 비슷한 느낌을 줘요. 중국에서 미 서부 해안까지는 9,700km입니다. 중국 연안에서. 근데 중국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죠. 중국의 SLBM, 잠수함의 SLBM 탄도미사일이 한 6,000km 정도밖에 못 가요. 근데 중국 잠수함은 제일도련 바깥으로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중국은 예를 들어서 잠수함에 있는 SLBM을 미국 서부 해안에 도착시킬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연안에서 도착시킬 방법이 없는데 미국은 그러면 중국을 만약에 쳐야 된다면 몇 킬로미터의 거리야? 1,000킬로미터 이내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동맹 기반 포위입니다. 저는 ABC라고 부릅니다. 이거 백모의 용어입니다. Alliance Based Containment입니다. 동맹 기반 포위거든요. 보죠. 인천 베이징 900km, 백령도 옌타이 288km, 오산 칭타오 590km, 강정 샹하이 500km, 오키나와 타이조, 태주요. 태주, 그 후지안에 있나? 후지안 위에 그 뭐죠? 저장인가? 네, 저장에 있나? 네, 거기가 770km, 타이페이 후저우, 복주, 예, 후저우 230km, 루손, 이게 루손섬, 필리핀 루손섬에서 광저우 870km. 다낭, 만약에 베트남이 앞으로, 베트남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 다낭에서 하이난 300km. 그러니까 전부 1000km 이내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육해공 유무인 모든 무기에 있어서 거리를 확대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타킴스의 그 다음 버전, 아타킴스 다음 버전이 프리즘인데, 프리즘이 지금 시작점이 500km인데, 이걸 1000km 이상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술, 납작궤도 전술 탄도탄을 1000km 이상 가게 만들겠다고 지금 미국이 덤비고 있다고요. 이건 배나 해병대, 육군에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캠프 험프리에 있는 미 육군 기지에 프리즘을 들여놨는데 걔가 1000km 간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베이징을 때리고, 거기서부터 태안진 때리고, 거기서부터 하이난 때리고, 거기서 샹하이 때리고 다 때리는 거예요. 미국의 컨셉이 그렇다고요? 지금 NGAD 새로 만드는 그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이 뭐냐면 그 작전 반경이 2-3,000km예요. 작전 반경이. 그러니까 5,000에서 한 7,000km 될 거예요. 항속이. 굉장히 멀리 가요. 기존 항속 대비 한 2배쯤 간다고요. 그러니까 괌에서 떠도 중간에 한 번 급유 받으면은 베이징에서부터 아무 데 다 때리고 그다음에 돌아오다가 또 급유 받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냥.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미국의 ABC 전략의 핵심이 어디냐? 핵심 주춧돌, 코어가 어디냐? 믿거나 말거나 한미동맹입니다. 한국만한 데가 없어요. 이 전체 고리 중에. 그러니까 한국이 되고 나니까 한미동맹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화되고 나니까 일본에 끌려 들어오잖아. 그래서 동심원 일본이 형성된 거예요. 그 동심원 일본이 한미일 삼국 체제입니다. 그걸 중국 공산당은 철의 삼각체제라고 부릅니다. 철의 삼각지대, 철의 삼각체제. 이게 한미동맹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일본 지금 꾸역꾸역 끌려 나오고 있는 거라고. 한국이 치고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대만의 분발과 각오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저는 앞으로 엄청 강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제 좀 더 살펴보죠. 예. 이 평화 만들기, 이 리치가 다르다. 이제 중국이 그럼 이제 막판에 가서 제가 이 문제는 리치 다르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 15분 따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맛보기입니다. 스포일러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핵을 보낼 수단이 없습니다. 예. 이 빨간 박스가 전략핵이고요. 파란 박스가 전술핵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핵 중에 SLBM, 이거는 계산 단위가 발사관입니다. 미국이 20개, 한 오하이오 클래스, 22개인 줄 알았더니 20개더라고요. 오하이오 클래스 전략잠수함 SSBN에 이 발사관을 20개를 채웁니다. 그래서 그게 14척이니까 280개입니다. 미국이 사일로를 이 미니트맨 지상발사 ICBM 그 사일로를 40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NCM이라는 건 뉴클리어 크루즈 미사일을 줄인 겁니다. 전략핵 크루즈 미사일 중폭격기입니다. 계산 단위는 중폭격기 몇 대야? 이렇게 따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20대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중폭격기로서 기능을 갖고 있는 건 38대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58대인데 이게 뉴스타트 협정에서 전체가 700대로 묶여 있기 때문에 700으로 묶여 있거든요. 계산 단위로. 사일로 400에 발사관 280이면 벌써 680이잖아요. 그럼 B-52 중에 무장한 애는 20대 정도일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자, 중국을 보자고요. SLBM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도달 못합니다. 제일도련 밖으로 못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전략핵 순항미사일 중폭격기 이거 미국으로 갈 수가 없죠. 못 갑니다. 그러면은 이 전략핵 무기 중에 미국에 갈 수 있는 건 뭐야? ICBM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감시정찰 그 자산이 워낙에 촘촘히 깔리고 있고 워낙에 우주에서도 잘 감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중국 ICBM은 시베리아 북단 북극해 상공에서 요격되고 맙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한 서너 개의 위성이 적외선 감시를 하게 되면 위성 하나만 가지고는 얘의 탄도 궤적이 안 나와요. 근데 위성 하나가 이 각도에서 봤고 위성 다른 게 이 각도에서 봤는데 위성과 위성의 이 위성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결국은 얘의 거리와 위치가 특정된다고요. 발사 타이밍 T0에서 그럼 2초 후에 T1에서 1초 후에 T1은 또 판정돼. 1초 후에 T3, 2초 후에 T2 또 판정돼. T3, T4, T5 10초만 지나면 얘 궤도 나와. 10초가 지나면 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베리아 북단에서 요격당해버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10초만 지나면, 그러니까 그 적외선을 감시하는 위성이 적외선 감시 위성 하나만 가지고는 궤도가 안 나와요. 두 개만도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서너 개가 이렇게 콜라보를 하면 이게 나와버려요. 궤도가 나온다고요. 적외선 위성만 가지고도. 왜냐면 요새 적외선 위성들이라는 게 아마 저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저거 계산을 할 거예요. 그 뭐죠? 그러니까 방위각, 고도각.
방향을 탐지할 거라고요. 그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에 방향을 탐지한다고요. 그러면 얘가 방향 탐지하고 얘가 탐지하고 얘가 탐지하고 그러면 얘의 좌표가 특정이 되죠. 공간 좌표가 1초 그러니까 T0의 공간 좌표, T1의 공간 좌표, T2의 공간 좌표, T3 공간 좌표, T4, T5, T6, T7, T9, T10 10초 동안 공간 좌표 딱 계산하면 얘 궤도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승 단계 그러니까 상승 단계죠, 일종의. 왜냐하면 이게 10,000km 가면 보통 5,000km 정도까지는 상승 단계거든요. 절반까지는 상승이죠. 상승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된다든지 기타 등등 일어나요. 그러면 상승 단계, 그러니까 상승 끝나기 전에 해결 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ICBM이 의미가 없다고. 미국과 같은 데를 상대로 해서는. SLBM 갈 수가 없고, 중폭격계 없고. 그러면 B-61 패밀리. 이거는, B-61 패밀리는 비행기로 가서 떨어뜨리는 거거든. 그럼 스텔스 비행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10,000km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근데 미국은 스텔스든 스텔스 아니든 지금 여기 중에서 가로친 것까지 하면 스텔스가 4종류입니다. B2, F-35, B-21, NGAD. NGAD가 6세대 전투기예요. 지금 개발 중인 거 한참. B-21 지금 지상 테스트 시작했어요. 택싱부터 슬슬 돌아다니는 거. 아직 활주 말고. 저 전익기들은요. 활주 실험 딱 들어가면 저거 언제 뜰지 몰라요. 전에 B2도 그랬어요. 원래 비행의 목표가 없었는데 활주하다가 떠갖고 그냥 비행 실험까지 끝내버렸어요. 4종류의 스텔스가 있어요. 이 뱃속에 넣고 가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그리고 스텔스 아닌 게 F-15, F-16. 물론 4종류 스텔스 중에 오늘 이 순간에 작동할 수 있는 건 2종류밖에 없죠. B2랑 F-35. 그리고 잠재적으로 B-1B가 능력은 갖고 있어요. 핵 폭탄 투하 능력을 갖고 있어요. 무서운 거죠. 그러면 그런 전술핵 폭탄 몇 발 갖고 있냐?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2,105발. 근데 중국은 전술핵 폭탄을 떨어뜨릴 방법이 없어 미국에. 거기까지 비행기를 못 보내니까. 이 전술핵 폭탄이요. 예, 전술핵이죠. 전술핵. 핵폭탄이 이게 뉴스타트에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걸 계속 진화시키고 있어. 뭐 가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고속회전해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터져갖고 폭발력 대비 파괴력을 15배 이상 올리는. 그래서 뭐 340KT짜리 그게 모드 3인가? 모드 4인데 모드 4를 최대 출력 조절하면 또 출력도 이렇게 다이얼로 조절해요. 말하자면. 그걸 비유적으로 다이얼 조절이라 그래요. 물론 손으로 다이얼을 조절한다는 뜻이 아니라. 최대 출력 해놓으면 거의 5메가톤 전략핵인데 거의 저기 히로시마의 320배, 330배 되잖아요. 파괴력이. 히로시마가 15,000톤이었으니까 5메가톤은 500만 톤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수백 발씩 갖고 있거든요. B-61 12는 5만 톤이니까 최대 출력이 그것에 15배 하면 75만 톤짜리가 되죠. 750 킬로톤짜리가. 그런 건 히로시마의 한 50배 되겠네. 그런 것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는 ABC, 다른 하나는 핵 전달 능력의 핵 딜리버리, 핵 배달 능력, 핵 배달 받으면 죽는 겁니다. 핵 배달 능력, 그러니까 뉴클리어 딜리버리 케이퍼빌리티라 그러죠. 핵 배달 능력의 절대적인 불균형.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강화시켜가는 새로운 무기들의 지속적 개발, 혁신적 무기들의 최첨단 무기에 이걸 가지고 한쪽으로는 중국을 억제하고 있는 거고 ABC와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한쪽은 세계 경제를 가지고 중국을 옥조이고 있는 거고 그 중국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꼼지락달싹도 못하고 전쟁도 못 일으킵니다. 예,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이 거창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돌연사하는 바람에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별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